지난 컨텐츠에서 그 원티드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을 이걸로 잡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디 회사에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알림을 받잖아요. 그때 불합격 알림을 받을 때 이 사용자가 느끼는 위축감 그리고 자신감 하락 요거를 해결해 주자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으로 잡았었어요.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좀 만들어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솔루션이 조금 바뀌게 됐어요. 기존 솔루션은 뭐였냐면 이력서 페이지를 개선하기였어요.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사람들이 되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노력의 가치를 어떻게든 시각화해서 표현해 주자는 걸 솔루션으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이력서에 어떻게든 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꾼 솔루션은 뭐냐면 일단 그 개선하려고 하는 그 주요 페이지 또는 이제 컴포넌트가 이력서 페이지가 아니라 알림 팝업 창 그리고 입사 지원 현황 페이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노력의 가치를 표현해 주자는 게 기존의 솔루션이었다면 지금 바뀐 솔루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 불합격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위로해 주기라는 솔루션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풀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용자의 위축감을 완화해 주자이기 때문에 이력서 페이지보다는 실제로 이 불합격 소식을 접하는 이 지점에다가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솔루션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솔루션은 알림팝에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알려주는 그 알림 팝업에 불합격 메시지 아래에다가 감성적인 메시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의 불합격 메시지는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삼성에 지원했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불합격했다고 했을 경우 삼성 프로덕트 디자이너 포지션에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회사 지원했는지 그리고 포지션은 뭔지 결과는 어떤지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말을 해주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짧게 탁탁 끊어서 줄였어요. 삼성 프로덕트 디자이너 불합격 이렇게. 왜냐면은 이 뒷부분에 좀 위로해주는 문구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둘 다 서술형이 돼버리면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이게 한눈에 확 쉽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메시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지원 결과에 대한 거는 그냥 딱딱 끊어서 간결한 형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 줄에 이런 메시지를 추가했어요. 메시지는 정하기 나름일 텐데 일단은 이 메시지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정도의 감성적인 느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추가해 봤어요. 예를 들어 김지우 님이라고 할게요. 그들은 김지우 님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군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최대한 회사를 너무 비난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 지원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그런 문구를 쓰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메시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단순히 결과만 알려주기보다 불합격이라는 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결과를 받게 됐을 때 그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지원 현황 페이지 개선하기예요. 지원 현황 페이지가 뭐냐면 그 어느 회사를 지원했는지 결과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여기서도 어딘가 불합격을 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사실을 좀 부드럽게 완화해서 표현을 해줘 봤어요. 근데 이 솔루션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개선을 했는데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 불합격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원티드 웹사이트에 보면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다른 요소들이랑 동일한 하이라키로 거의 차별 없이 동등한 레벨로 UI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 두 가지 요소를 조금 다른 식으로, 다른 UI로 표현을 해서 조금 더 부각시켜 주려고 했어요. 우선 합격, 불합격 정보 섹션의 UI를 이렇게 차별화했고요. 그리고 이 합격, 불합격 이 영역에는 이 표현을 조금 바꿔봤어요. 이 합격이랑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너무 갑과 을의 입장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지원자를 평가해서 이분은 이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합격, 이분은 아니니까 불합격,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다른 단어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단어를 바꿨을 때 이 본래 의미가 애매해진다거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가송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갑과 을처럼 보이지 않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그런 단어는 아직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단어가 아니지만 살짝 풀어서 길게 써줘 봤어요. 합격이라는 말 대신에 내 가치를 알아본 회사라고 제목을 바꿨고요. 그 불합격이라는 제목 대신에 나라는 인재를 놓친 회사,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내가 지원한 회사들 목록에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그냥 리스트만 원래는 보여지는데 5번째 줄에 다음 부분에다가 이런 영역을 추가를 해줬어요.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안목 높은 회사를 더 찾아볼까요? 이런 문구랑 그 옆에 버튼도 하나 넣어줬는데 채용 공고 보러 가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넣어준 거냐면, 사용자가 좌절감에 빠져 있기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자신감을 갖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 다음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려는 의도로 넣은 영역이에요. 이거를 맨 위에 넣을까 또 싶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메시지보다는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5개까지는 상단에 보여주고, 그렇다고 이 영역이 너무 또 아래 내려갔으면 잘 또 안 보이니까 이 6번째 줄에 넣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쭈르륵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에 배치를 한번 해줘 봤어요. 그리고 아주 마이너한 것도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 테이블 제목 중에 작성 시간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작성 시간이라는 게 사실 그 이력서를 제출한 날짜거든요. 시간도 아니에요. 날짜고, 그리고 작성도 아니라 그 이력서를 제출한 그 날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조금 애매하게 쓰인 것 같아서 그냥 확실하게 지원한 날짜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보시면 원래 기존에는 작성 시간이라는 이 제목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었어요. 작성 시간 이렇게 붙여 써 있고, 근데 또 반면에 다른 제목들은 다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책을 다 통일을 해줬어요. 똑같이 지원한 날짜 이 가운데 띄어쓰기 넣어주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 솔루션, 이게 원래 맨 처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그 솔루션인데 솔루션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것도 사용자의 위축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지는 않고 살려서 같이 작업을 해주긴 했어요. 3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그동안 이 김지유라는 님이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나 노력했다 하는 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여건들,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이력서를 한번 등급을 매겨보자 라는 게 이 솔루션이었고요. 사용자가 이력서 페이지에 딱 들어오면은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살짝 접힌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이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버튼 이름은 원래는 숨겨진 페이지 보기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건 아직도 고민이긴 해요. 일단은 숨겨진 페이지 보기 이렇게 정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김지유라는 님이 그동안 했던 노력과 성장 환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묻는 간단한 질문지가 나와요.
질문은 총 10개로 추려봤고요. 사실은 더 많은데 너무 많으면 또 답변하기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살짝 그 자신감을 심어주고 위로해주는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게임 같은 요소기 때문에 뭐 너무 막 세밀하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10개로 추려봤어요. 질문을 몇 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노력이겠죠. 그래서 나는 학창 시절에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고요. 그렇다 하면은 32점을 부여해주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어떤 질문들이냐면 얼마나 그동안 어렵게 지내왔는지, 예를 들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뭐 좋지 않았다 라던가, 뭐 가정 형편이 대체로 좋지 않았다거나, 이제 이런 그 환경, 여건들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더 많은 점수를 줘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 거면 그거는 플러스 점수를 줘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하면 이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표시돼요.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지금 제작한 이 디자인은 이 김지우라는 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며 지내왔는데 가정 환경이랑 뭐 기타 등등의 여건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보여질 페이지를 디자인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로해주는 문구를 적어줬어요. 이렇게 적었거든요. 김지우님이 그동안 해온 노력들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노력들이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자신을 믿는 일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김지우님의 그 진짜 찐 이력서의 레벨이 얼마인지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점수들이 다 이제 플러스 점수가 돼서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등급으로 치면 레벨을 정한다고 하면 5가지 레벨 중에 첫 번째 레벨, 가장 상위 레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에 스펙이 좋고 나쁘고 간에 상관없이 그 노력과 환경 여건만 가지고 봤을 때 당신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스펙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겠지만 본인이 그걸 잊지 말아줬으면 하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응원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용자에게는 이 스펙과 무관하게 오히려 스펙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레벨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김지훈님과는 이제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이 레벨이 낮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노력은 별로 많이 안 했고 이런 경우는 이 등급이 낮게 나올 텐데, 뭐 사실 그대로 보여줘도 되지만 이 솔루션의 목표는 어떻게든 모든 지원자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 주자는 게 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설령 많은 지원을 받으며 노력 안 하고 지내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는 보여주지 말고 어떻게든 중간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올려줘서 레벨 때문에 조금이라도 낙심하는 사람이 없게끔 이제 그런 안정장치 정도는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UX UI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사용성 개선, 그러니까 불편한 걸 어떻게든 찾아서 해결해 주자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개선해 줘야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그래서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적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디자인 개선을 한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직 과정에서는 이 구직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불합격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그 포인트에서 받게 될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최대한 완화하고 사용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만든 솔루션들이에요. 그리고
이 취업 시장에는 확실히 어떤 맹점이 있어요. 부족함 없는 그런 지원을 받으며 이렇게 지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단 학업 성취도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을 몇 달씩이나 인터뷰,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씩 인터뷰를 아주 세세하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한 번씩 기회를 줄 수도 없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이니까 그동안 각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보다는 당장의 실력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다 이해하긴 하는데, 이런 맹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적어도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출발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시기에 태어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러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에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인터뷰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 개인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사실 굉장히 엄청난 놀라운 잠재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한두 번쯤은 기회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꼭 반드시 기회가 최대한 많이 더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철학이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반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 원티드 여기에도 반영이 된다면 이 원티드의 브랜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